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며 무덥게 시작합니다. 폭염 속 낮 기온도 34도까지 치솟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폭염의 기세가 꺾일 줄 모릅니다. 여전히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경북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 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를 포함해 안동과 포항, 구미, 청송 모두 34도까지 기온이 오르겠고요. 습도까지 높아 체감온도는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더불어 낮에는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모레까지 요란한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많은 곳은 80mm 이상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짧은 시간이지만 시간당 30에서 50mm의 굵은 빗줄기와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부터 내일 오후 사이 대구와 경북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순간 풍속 시속 55km 이상의 바람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온은 계속 오름세에 이어지며 모레부터 낮 기온이 35도 이상 예상되고요. 당분간 잦은 소나기 소식과 열대야와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교도소에서 형기가 아직 남은 수용자를 출소시키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제가 드러나자 교도소 측은 남은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며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모 씨. 이 씨는 벌금 390만 원 대신 하루 10만 원의 노역을 선택해 이달 초 포항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형기는 8월 16일까지 39일. 그런데 형기의 3분의 2가 남은 지난 22일 포항교도소는 이 씨를 석방했습니다. 이 씨가 이상하다고 여러 차례 확인을 요청했지만 교도소 측은 출소하면 된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출소 날짜가 8월 달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교도관 쪽에서 확인을 해보더니 7월 달이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나왔을 때도 좀 찝찝해가지고. 출소 후에도 의문이 남자 이 씨는 검찰에 문의했습니다. 석방은 착오였고 남은 벌금을 내지 않으면 수배자로 올리겠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 씨는 포항교도소에 항의했고 교도소 측은 자신들이 실수를 했다며 곧바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만나자고 여러 차례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가족과 지인들에게까지 연락을 취했습니다. 저는 가족들한테도 알리지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동의서를 작성하고 이제 입소를 했었는데 제 개인 정보가 이제 다른 사람들 귀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좀 걱정도 되긴 했죠. 이 씨가 다시 항의하자 포항교도소는 이 씨를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윗선에서 남은 벌금 250만 원을 대신 납부해주라고 했다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이 씨가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하자 또다시 벌금 대납을 제안하고 담당 교도관은 합의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벌금 납부 우리 쪽에서 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그 언론 제보라든지 그런 거를 이렇게 처리할 의사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제가 조심스럽게 합니다. 포항교도소는 전산 시스템 입력이 누락돼 이 씨의 노역 3건 가운데 2건을 미집행한 상태로 출소시키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주와 포항으로 통근하는 울산 시민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울산시 근로자 53만 4천 명 가운데 직장 때문에 다른 시도로 통근하는 인구는 2만 4천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에서 통근하는 인구가 많은 지역은 경주시로 1만 7천여 명이었으며 양산시 1,800여 명, 포항시 1,100여 명 순이었습니다. 경주시가 출자 및 출연한 4개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지난해보다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주시는 결과를 바탕으로 강도 높은 기관별 자구책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바뀌는 평가지표 개발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가 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출자 출연 기관 4곳에 대한 경영 실적을 평가했습니다. 평가 결과 경주문화재단이 가등급을 받아 1위를 차지했고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은 나등급으로 한 단계 하락했습니다. 경주화백 컨벤션 뷰로는 나등급, 경주스마트 미디어센터는
다등급에 그쳤습니다. 기관장 평가에선 경주문화재단과 화백 컨벤션 뷰로가 가등급을 받았고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은 나등급, 경주스마트 미디어센터는 다등급에 머물렀습니다. 올해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 지표를 적용했습니다. 기관별로 조직과 인사, 재무와 사업 등 중장기 전략 체계를 고도화했고 고유 사업 달성도와 고객 만족도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신규 사업 발굴과 경영 전략, 윤리 경영 등에선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 경영의 제일 중요한 5개 요인에 대해서 청사진을 마련하셨으니까 그 계획 대비 성과를 창출하시는데 이제 사업의 질적인 부분을 모색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경주시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강도 높은 기관별 경영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경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별 개선 요청 사항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토록 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내년부터 조직과 인사관리, 윤리경영 등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평가 지표가 변경됐다며 기관별 특성에 맞는 새로운 평가 지표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주시는 도심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옛 경주역 일부 철도 부지에 임시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임시 주차장은 경주시 황호동 옛 경주역 남쪽 부지에 조성되며 140대 차량을 세울 수 있는 규모입니다. 경주시는 올해 초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했고 앞으로 철길과 지장물을 철거한 뒤 오는 10월까지 임시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농업용 로봇이 농촌의 일손 부족을 덜어줄 해결사로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과수 분야에서는 무인 작업이 가능한 지능형 로봇이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기계화에 지능형 기술이 본격 접목되고 있는데 앞으로 벼농사와 밭작물로도 확대될 계획입니다. 김건엽 기자가 전합니다. 과수원에서 방제 로봇을 시험 가동하고 있습니다. 과수원 곳곳을 자율주행으로 다니면서 농약을 살포합니다. 방제 작업 중 약재가 떨어지면 보충하는 것으로 스스로 이동해 보충한 뒤 작업을 재개합니다. 힘든 방제 작업을 로봇이 대신해 일손을 크게 덜 수 있는 건 물론 농약 중독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좀 힘든 게 이 방제기 같은 경우에는 농약을 늘 뒤집어 쓰고 살아서 건강이 안 좋아짐을 본인들도 알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제초 로봇도 자율주행으로 다니며 구석구석 풀을 베어냅니다.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으면 자동으로 멈춰섭니다. 운반 로봇은 작업자를 따라다니며 과일을 옮겨줍니다. 300kg까지 실을 수 있고 물건이 가득 차면 집화장까지 스스로 다녀오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들이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 부족을 기계화로 대신하고 있지만 기계화에 대한 부분들의 지능을 더 씌워서 무인화 작업까지 가능한 농업용 로봇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시험 보급과 현장 실증을 통해 2027년 이후 상용할 계획입니다. 또 과수뿐만 아니라 벼농사와 밭농사에도 무인 작업이 가능하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울진군은 어제 울진 연호문화센터에서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예타면제를 축하하는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울진 군민과 산단 관련 기관, 입주 예정 기업이 참여해 국가산단의 성공적 출발을 축하하는 퍼포먼스와 울진군 비전 발표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은 지난달 28일 예타 면제가 확정됐고 152만 제곱미터 규모로 4천억 원이 투입돼 17조 원이 넘는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수도권이나 대도시 인구를 유입하는 대책이 필요한데요. 기존 1주택자가 소멸 지역의 집을 새로 취득해도 그대로 1주택자로 간주하고 세금도 줄여주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다만 의료와 문화 같은 정주 여건도 개선해야 생활 인구가 늘어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저출생에 젊은이들의 수도권 유입으로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우에도 2019년 266만 5천여 명이던 인구가 2023년에는 255만 4천 명으로 줄었고 39세 이하 젊은 층의 인구 감소는 전체 인구 감소 폭보다 훨씬 큽니다. 경북으로 유입되는 인구의 특징을 보면 최근 5년 동안 39세 이하 인구가 해마다 8천 명에서 2만 1천여 명씩 줄었지만 40세에서 64세 사이 인구는 3,800여 명에서 1만 명 정도 늘고 있습니다.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지역을 위해 인구 소멸 지역에 주택을 짓고 거주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세컨홈을 마련할 경우에는 과세를 2가구로 하지 않고 1가구로 보는 거와 종합부동산세에 이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집은 카운트하지 않는. 법안에는 도시에 집을 가진 사람이 인구 소멸 지역에 집을 추가로 보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서 적용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취등록세를 감면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지방에 많은 돈이 흘러가고 거기에 주택 수요를 일으키고 그래서 사람이 오며 가면서 소비도 하고 그러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들은 법안 통과에 대비해 세부 사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도시 주민이 완전한 귀농 귀촌을 하지 않더라도 인구 감소 지역에 세컨드홈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방문하면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의 빈집을 정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방에서 만들어내는 정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또 교육과 의료, 문화와 같은 정주 여건도 개선해야 합니다. 이 의원은 세제 개편에 이어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부처 지자체와 협의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천우입니다. 경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2동궁원 라원이 내년 6월에 완공됩니다. 제2동궁원은 기존 동궁원 뒤쪽 6만 7천여 제곱미터에 조성되며 거울 연못과 사계절 초화원, 최첨단 디지털 체험관 등이 들어섭니다. 경주시는 체류 시간과 재방문을 높이기 위해 버드파크와 기능 연계를 통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울진군은 50세에서 59세 사이의 군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합니다. 울진군청 통합예약 시스템으로 예약하면 8월 12일부터 우선 접종이 이뤄지고 8월 19일부터는 자녀 물량에 따라 비예약자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접종 장소는 울진군 보건소와 평해읍 보건지소로 본인이 원하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사회공헌 활동을 집약한 2023 에코프로 사회공헌 보고서를 처음으로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장애인 스포츠단 및 대학생 봉사단 운영, 어린이 환경축제 개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마더박스 지원 등 모두 24개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내역을 담았습니다. 에코프로는 회사가 더 성장하기 위해선 지역사회와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사회공헌 역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직업계고등학교 재구조화 지원 사업에 경북 지역 6개 학교, 9개 과정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포항 흥해공고 2차 전지 분야 3개 과정을 비롯해 상주의 상산전자고 2차 전지와 인공지능 분야, 안동의 예일 메디테코 바이오 생명 과정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사업을 위해 자체 심의와 컨설팅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 신청 학교를 지원해 왔으며 성공적인 학과 개편과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내년부터 48억 원의 예산을 해당 학교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폭염의 기세가 꺾일 줄 모릅니다. 여전히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경북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 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를 포함해 안동과 포항, 구미, 청송 모두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까지 높아 체감온도는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더불어 낮에는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올해까지 요란한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많은 곳은 80mm 이상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짧은 시간이지만 시간당 30에서 50mm의 굵은 빗줄기와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부터 내일 오후 사이 대구와 경북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 풍속 시속 55km 이상의 강풍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구름 많다 차차 흐려지겠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 단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26도, 구미도 26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와 구미 모두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25도, 문경도 25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안동 34도, 문경은 32도 예상됩니다. 당분간 동해 남부 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포항의 기온은 25도로 출발해 낮에는 34도 전망됩니다. 기온은 계속 오름세에 이어지며 모레부터 낮 기온이 35도 이상 오르겠고요. 당분간 잦은 소나기 소식과 함께 열대야와 폭염이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